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진입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게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채용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4명이 2019년 채용시장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전망을 물어봤더니 네. 여전히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안 좋게 전망을 하냐 물어봤더니 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항상 매년마다 합격자는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합격자가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취업을 위한 최신 정보들로 가득가득 채워왔습니다.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벌써 올해 들어 3번째 월요일이더라고요. 네. 이 월요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더 잘 보내질지 아니면 또 안 좋게 흘러갈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더 신경 써서 알찬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로 지원 전략 그리고 스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스펙을 입력하면 동시에 바로 전략이 팍팍하고 나오는 네. 취업 컨설팅계의 자판기 같은 분이십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찬 쌤이 지난해 잡정보센터 마지막 엔딩을 장식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새해부터 정말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좀 바빠지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이제 3월 시즌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오늘 벌써 21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채를 이제 3월에 준비하는 건 늦기 때문에 방송 보는 분들도 좀 템포를 좀 빠르게 대비하셔야 되고 방송 보면서 3월에 내가 이제 그룹들이 뜨면 공기업들이 뜨면 어떤 회사로 쓸지 그걸 미리 좀 결정을 하고 방송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통 한 12월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공채 대비가 보통 12월서부터 시작이 되죠. 석 달 정도는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 지사 시험을 붙었던 150명을 조사를 해보면 그 지사 시험 준비를 언제서부터 했냐 인적성 대비를 그러니까 주로 한 2달, 석 달 전부터는 시작을 해요. 합격자들이. 그러면 3월 공채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그 인적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좀 넉넉히 보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즌에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또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주인공입니다. 정희철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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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번 왜 떨어졌나 시즌5 8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잠시 살고 있는 29살 정희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 서울에 잠시 살고 있다고요? 네, 고시원 살고 있어서. 지금 네. 뭐 취업 때문에 잠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원래는 집이 인천인데 아. 이제 좀 조금 더 용이한 취준 생활을 위해서 잠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멀진 않네요. 네, 근데 또 인천에서 이제 뭐 면접 보거나 그럴 때 오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희철 씨는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오는 걸 결심하셨나요? 이제 제가 하반기에만 지금 한 150개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지원을 하고 이제 서류 탈락과 좀 면접 탈락 그리고 뭐 인적성 탈락들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지원할 때 지원하기 전부터 이미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약간 패배감 같은 게 좀 네.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떨쳐내고 그리고
저도 그랬었지만 이 방송을 이제 나중에 보시는 다른 분들이 저를 좀 이제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서 좀 취준 생활을 잘 좀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그러게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에 나온 취준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한 맞아요. 학생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저희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살펴봐야 할 텐데 희철 씨의 스펙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5 벌써 8번째 주인공인데요. 정희철 학생의 스펙과 또 공채 지원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희철 학생은 금호공과대하고 경영학과를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38, 편입 전에 명지전문대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이때는 3.73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835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평생교육사 2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한국사 회계관리 모두 2급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캠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경험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 3등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대외 활동으로는 공공기관 근무를 하면서 진로 강연 봉사 활동을 하셨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 봉사 활동, 강연 봉사 활동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완구 판매 및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부설 아카데미 교육팀 아르바이트, 그리고 펜션 아르바이트, 버거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공장 현장 실습, 전공 강연 봉사 활동, 그리고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제작 프로젝트 단기 금융교육 대회 활동도 했고요. 현재는 GS 리테일 슈퍼사업부의 점포 영업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 보겠습니다. 아마 왜 떨어졌나 지원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한 지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총 152곳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곳이 약 22곳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샘표, 경기도시공사는 인적성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신한은행과 농협하나로 유통, 한국전력공사, 지역신협은 면접에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희철 씨의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점이 부족했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을 지원했는데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됐는지 자세한 내용 기찬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철 씨의 스펙 점검을 함께 해봤습니다. 2018년 지원 결과를 저희가 함께 봤는데 지원한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넣지도 못했고요. 일단 상반기에서는 전체가 다 서류 탈락한 걸로 저희가 받았고 하반기에도 많은 곳에서 탈락을 했는데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탈락을 했지라고 좀 분석하신 게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량적인 스펙에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더 이제 중요했던 것은 제가 지원하는 직무를 봤을 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제 이력서나 뭐 자소서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직무적인 강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직무적 강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스펙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학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학교의 네임밸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는 뭐 학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어학 점수도 약간의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희철 씨 하반기에 도전한 150여 개 기업 중에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상반기에는 영업도 지원했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인사총무 쪽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쓸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확실한 이제 목표 직무를 이제 두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 영업 쪽으로 좀 네. 단순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무는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기업은 네. 다른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단 뜨면은 다 썼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이제 150개 정도를 썼다 보니까 뜨면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먼저 지역에 관련해서는 뭐 제가 원하는 기업이거나 원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을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열람하기 쉽게 좀 요즘엔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실 서류 합격은 했지만 좀 힘든 과정에서도 최종 합격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취준 생활을 이어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몇몇 곳에서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합격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한 이제 요구를 하는 이제 기업들도 약간 있었고 또 나머지 기업들에서도 이제 좋은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로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껴서 조금 힘들겠지만 좀 더 취준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철 씨의 좀 이유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이찬 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지원을 한 건가요? 제가 방송하면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공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길이 좀 보이니까 그 길에 다가갈 수 있게끔 현실적인 조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을 보면 지원 자체가 잘못하거나 잘못됐다는 건 이제 이상한 그릇된 사업부와 그릇된 직무 도전, 그다음에 본인의 도전 횟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나온 정희철 학생은 지금 제대로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학생인데 희철 학생하고 똑같이 지난 하반기 때 150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학교는 국승세단이고요. 본인보다 어학이 좀 높아요. 학점도 본인보다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력이라든가 스펙 수준은 본인하고 비슷해요. 희철 학생 지금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언변이라든가 발표력도 본인 정도 그 부분은 오히려 본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추측거는. 근데 이 친구가 150개를 써서 4승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친구도 경영학이거든요. 제주은행 합격하고 하나은행 합격하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본인이 지금 슈퍼마켓 지금 인턴하고 있는 거 그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자동차 벤더 업계 취업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은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방송 보는 분들이 느끼겠지만 뭐 저렇게까지 많이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도전이 문과들은 이루어져야 하고요. 희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량적인 스펙은 좋지 못하죠. 본인 출신 대학이 이제 이공계들은 삼성도 많이 가요. 아마 잘 알 거예요. 근데 문과들은 취업이 좀 쉽지 않은 대학이고 여기서 이 대학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지방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학점이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3점 초반대 되고 또 전적대에서 이제 편입했던 부분들도 취업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없고 어학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공계 점수를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약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직무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되겠지만 과거 갖고 있었던 공공기관 관련된 인턴은 공기업 도전에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해서 지금 KB 하나은행에 들어간 학생하고 희철 학생은 사실은 정말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정말 땅을 치고 아쉬워하겠지만 신협 최종에서 안 된 부분, 그다음에 한전 NCS를 뚫고 1차 면접장에서 안 된 부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본인한테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일 수 있지만 지난 하반기 시즌에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 그다음에 노력 부족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고 희철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때는 지난 하반기보다 도전 횟수가 더 줄어들 거예요. 150개 정도 써가지고 20몇 장을 붙었으니까 서류 합격률이 한 15% 정도 나온 건데 원래 문과들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희철 학생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서류가 많이 붙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다음에 은행권은 지금 서류가 또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1금융권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게 되면은 서류 합격률이 사실은 한 10% 언더로 들어오죠. 지금 진행되는 인턴을 통해서 무언가 비즈니스적으로 직무적인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제가 보건대 희철 학생은 자소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량적 스펙을 뛰어넘기 위한 자소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또 여기 자소서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아마 조언을 해주실 텐데 저도 지금 자소서 내용 일부 봤는데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0개를 쓴 학생 대비 직무적인 역량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 것이고 어학적인 부분의 강점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제 학생은 어학이 본인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자동차 밴드업계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판단해보고 높일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스피킹 점수를 보면 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방송 나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들을 수정하고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합격했다고 했던 그 기업이 어딘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 사명을 말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시고. 네. 아, 네, 저 한 곳은 콘티테크 관련된 계열사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재원산업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기찬 쌤이 보시기에 이 최종 합격한 데를 들어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본인들의 눈높이 수준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상장사 베이스로 저는 취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한 1,000억은 넘어가는 수준에 도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저는 만약에 희철 학생이 재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오늘 좀 희철 학생 보면서 지금 마음이 좀 짠한 게 이 정도 도전한다면 시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기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NCS가 강한 타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적으로 입학해서 4년제로 갈아탔죠. 그렇게 되면은 저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상위권 대학을 원래 입학했던 친구들 대비 NCS라든가 이 적성이 좀 낮은 수준인데 지금 또 한전도 거의 뚫고 그다음에 신협도 어느 정도 지금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 정도 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제 올해 29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도전, 대기업 도전은 상반기까지는 꼭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고 너무 낮추지는 마시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견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늠자가 내가 기업을 아냐 모르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 박람회 정보를 찾아보면 그런 협력사 박람회에 들어왔던 기업들 정도 수준. 그 정도는 이제 희철 학생 무조건 도전하셔야 된다. 그런데 막 몇백억, 글쎄요. 저는 매출액이 정말 100억 언더로 들어오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보다는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지난 시즌 때 또 메이저 기업 최종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취업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큰 기업 위주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희철 씨가 어떤 그 취업을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수정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찬 쌤이 분석해 주신 것도 자소서에서 직무적인 역량, 강점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했고 희철 씨가 본인이 판단할 때도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사실 요즘에는 스카이 문과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여서 이 정도면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인가요? 경쟁력은 당연히 예측하겠지만 떨어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전공했던 건 취업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 시즌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통업 관련돼서 인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메리트가 이제는 생기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경영학도라고 하면은 좀 이공계들한테 없는 어학적인 부분의 강점을 좀 끌어올려서 아주 메이저 기업의 해외 영업이라든가 상사는 힘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견 기업들, 말이 중견이지 사이즈는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도 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그런 기업들이 본인의 모교와 비슷한 경상권,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어져 있는 부분이 약점이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내수 소비재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이런 타이어, 이런 소비재 기업의 영업 직군과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취업이 어려운 문과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NCS의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떨어지는 편이 아니에요. 실력이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몇몇 도전에 있어서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생명으로 가는 것보다 생명 도전에서 서류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번 시즌이라고 하면 전자 판매법인으로 가세요. 거기가 가장 글로벌 역량을 보지 않고 디지털 프라자 유통 영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LG라고 하면 지금 LG전자의 국내 영업만 쓴 것 같은데 거기만 쓰지 말고 LG는 두 장의 카드가 더 있으니까 LG 하우시스의 영업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LG U+ 영업도 도전이 가능하고 KT도 아까 KT 스카이라이프로 도전했다고 하는데 그냥 KT 유통 채널 영업이라든가 KT 비즈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몇몇 실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벌이지 않겠다는 타겟팅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하위권에 있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하니까 이 전략을 조금은 좀 재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찬 쌤이 방금 어떤 기업, 어떤 직무를 지원해 해야 하는지 짚어주셨는데 네. 아마 어떻게 재원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고 이게 내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셨을 것 같아서 뭐 다른 기업을 지원할 때도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우선은 공기업 도전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거는 별로 선택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코레일은 어떻게 됐나요? 코레일은 그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아, 코레일은 안 쳤어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좀 전 당이 썼을 줄 알았는데 못 쓴 것도 있으니까 메인 덩치 큰 공기업들 도전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도전은 별로 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는 문과들 중에 공기업 도전은 어차피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가늠자는 이 공기업 시험 도전에 있어서 이제 NCS로만 흘러가는 기업이 있고 필기 시험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필기 시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의사결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내수 영업을 쓴다라고 하면 생명과 화재를 제가 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은행을 서류가 붙었단 말이죠. 은행 서류가 붙은 건 지난 하반기 은행 서류가 거의 다 붙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금융권 이력이 그러니까 은행에 서류를 잘 붙였거든요. NCS로 많이 걸르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금융권 이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A매치나 B매치를 준비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경영 클래스 친구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삼성을 쓴다고요. 그럼 그 친구는 삼성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증권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문과들의 얘기예요. 글로벌 역량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물산 상사를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뭘 좀 아는 친구들, 어디가 돈 많이 주는지 제대로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DS, 네트워크 사업본부, CIM, 해외 영업, 그 마케팅을 써요. 그리고 뭐 식품을 전공해가지고 식품 산업에 꿈이 있었던 친구들은 웰스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물산 그 패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그런 상위권 대학에 A매치, B매치를 준비했던 친구들과도 인적성 경쟁을 하게 되니까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삼성전자의 한국총괄과 전자 판매법인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총괄은 여기 전체적인 영업 마케팅 전략을 짜는 조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판매법인은 디지털 프라자 유통 영업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GS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업과 가장 상관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또 되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 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월 시즌 공채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당이기에 3월 시즌에 내가 각기 공채 정보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꾸 내가 어디를 타겟팅 해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걸 이쯤 가늠점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즌을 대비해야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흘러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저는 많이 쓰는 건 칭찬하고 싶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횟수가 올라갈 때 이 고민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지방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글로벌은 약하고 하지만 영업적인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나의 입장에서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가 더 확률이 높을까라는 고민은 다시 한번 좀 제고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직무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고 인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량적 스펙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제 당장 이제 뭐 지금도 수치 채용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학 점수나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제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이제 이 인턴을 이제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것과 그리고 인적성과 NCS를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인턴 경험을 더 쌓는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쌓은 경력이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 정도 경험이면? 희철 학생 그 인턴이 언제 끝나죠? 3월 17일부로 종료됩니다. 3월 17일이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턴을 지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도 있고 또 직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NCS에서 더 많이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성 시험도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그 대비를 지금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게 본인한테는 되게 힘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턴 지금 퇴근하면 보통 몇 시에 정도 하세요?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요. 퇴근하면은 이제 한 7시 정도. 7시 정도요? 저녁에 그쵸. 네. 되게 그럼 빡셌어요. 저 거의 하루 종일 있네요. 근무는 지금 어디 서울에서 하고 있나요? 네, 서울 여의도 쪽에서 하고 서울 있어요. 여의도 쪽에서? 네. 그 지금 고시원에 들어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인턴 끝나고 나서 적성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즌은 이미 본인이 뛰어봤기 때문에 자소서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퇴근하고 나서 적성 공부를 하시고 어학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피킹 점수를 보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공부해도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학은 여기서 끝내고 부가적인 자격증 취득은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턴을 현실적으로 병행하고 전환기에도 좀 있을 수 있을 거 가점도 있고 본인의 뭐 역량이 생길 거고 이미 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인턴을 진행하면서 적성을 조금 더 NCS하고 GSA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그 확률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자소서 내용 전체적으로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소서 내용 수정에 좀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 자소서를 읽어봤는데 경약도 나온 느낌은 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그 경험이 좀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진행을 하고 상반기 때 하반기 때하고 다를 거예요. 희철 학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 상반기 때는 몇 장이나 썼어요? 상반기에는 한 40개 정도만. 그죠, 많이 안 썼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때 150개까지 올라왔지만 상반기 때는 안타깝지만 150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같이 과감하게 도전한다고 해도 한 70개, 80개 정도의 서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하반기 대비 상반기가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이번 상반기 오픈되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기업이 안 뜨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템포가 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좀 여유로워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행권 채용이 상반기에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제조업을 조금 더 봐야 되고 지방에 있는 제조기업들을 더 많이 좀 도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 활동이나 경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인턴도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봉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서 특별히 뭐 자소서에 넣을 만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희철 학생은 제가 보고 있는데 영업으로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영업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응대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기재하고 면접장에서도 그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면접이 글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네. 좀 받았는데 면접장 갔을 때 아마 이제 행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면 가장 B2C적인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업사원으로서의 자질과 기질을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연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PT라든가 뭐 신문 리딩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철 씨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적성 이 부분을 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적성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예전보다는 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감을 잃지는 않기 위해서 꾸준히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기찬 쌤이 짚어주신 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도 좀 부족함을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편인가요?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이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찬 쌤 지금 다른 지원자들도 인적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죠? 지금 이제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텐데 희철 학생이 저 150개를 쓰고 NCS 시험 저렇게 보고 만약에 면접까지 대비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중간고사 시즌 있잖아요. 네. 그 중간고사 시즌 내내 계속 흘러간 거예요, 하반기 때.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취업이 돼요. 근데 희철 학생이 좀 안 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정도 그러니까 본인 스펙 낮다 그래서 취업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타겟팅을 해가지고 영업으로 저렇게 넓게 썼으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몇 실수 포인트가 있고 자소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됐어도 아마 이 정도 시즌이었으면 취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시간 차이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좀 본인이 기회를 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상반기 시즌에는 기회를 잡을 거다. 그리고 그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 게 더 날카로워질 것이며 네. 자소서 내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깎일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생각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결국 학교구나. 이거 바꿀 수 없는데 이거 지금 영어 나는 원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희철 학생의 전략을 그냥 계속 끌어가세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희철 학생이 미소를 지실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기찬 쌤이 뭐 직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고 자소서 부분도 보완하고 인적성도 지금처럼만 꾸준히 한다면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희철 씨가 뭐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30살을 취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기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반기 때까지는 지금 내가 보던 그 눈높이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가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19년 상반기도 만약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중소 가는 거죠. 중소 가서 이제 경력으로 갈아타서 올라온다. 나는 좀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쫓기는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본인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접이라는 부분도 지금 사실 제일 안타까운 포인트가 그 2포인트잖아요. 한전 1차, 그다음에 시험 최종이니까 그걸 잘 한번 복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도 희철 학생 면접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언가 좀 실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안 그러면은 본인의 매력도를 더 잘 표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간이 본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에 좀 본인을 좀 쉽게 말해 오버해가지고 과다 포장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면접장 갈 때 안경도 그거 쓰고 갔나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두꺼워서 그거 쓰지 마시고. 좀 아무튼 얇으시나요? 또 제가 나중에 뭐 면접 하시는 분이 또 와서 봐주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잘 복귀해 보세요. 뭔가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네. 저도 저 안경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저도요.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희철 쌤이 전반적인 걸 짚어주셨는데 희철 씨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길래 네. 제가 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기업을 지원할 때 보면 직무가 영업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영업 관리도 있고 뭐 영업 기획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소서를 쓸 때나 아니면 뭐 역량을 제가 어필해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일단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졸공채는 간접직으로 뽑으니까 영업으로 뽑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영업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업 도전이라고 타이틀이 걸려 있는데 아 이걸 실체를 알아보니까 이게 직접 고객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구나. 그래서 나는 관리자가 될 거야라고 적는 건 좋은 접근이 못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영업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영업에 적합한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 응대를 해봤고 CS 마인드를 배웠고 DB 관리 해봤고 그러니까 현장 영업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눠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 하나만 더 그럼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사실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좀 쓰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약 산업은 제가 좀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걸렀나요? 네네, 좀 네. 일부러 좀 제외를 해뒀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제약 산업 쪽에 도전하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약 영업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도입 이후 감성 영업이 좀 줄어들고 있기에 일반 의학은 뭐 배제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문 의학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메이저로 들어오고 있는 제약사는 당연히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본인이 미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미한 아까 의사결정의 실수들이 계속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통 영업에서 말단에 있는 사이즈가 작은 유통기업의 포지션들은 영업의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제약 바이오 영업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페이나 처우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본인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나요? 네, 좀 네. 해주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많이 떨리셨을 텐데 침착하게 말씀 되게 잘해주셨어요.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이 하반기 취준 생활을 하면서 사실 혼자 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스터디도 하지 않고 혼자 좀 묵묵히 좀 끌어갔던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시즌을 돌아보면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저녁까지 이제 자소서 쓰고 하면은 거의 이제 한두 시간 잠깐 뭐 밥 먹고 쉬는 시간 빼면 거의 취준 생활을 좀 이제 좀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누가 뭐 너 이렇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서 좀 그런 분들이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의 좀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희철 씨가 말을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성실하고 네. 열정이 있는 정말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패배감 이런 거 정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끝까지 쭉 밀고 나가셨으면 목심이 좋겠습니다. 뚝심 있게 네. 걸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면접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기찬 컨설턴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단양군 위치하고 있는 관리 대형업 수질관리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장산 ENG입니다. 하수 처리장 운영 관리하실 환경, 전기, 기회정비 각 1명, 총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수질 환경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접수 마감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건설 및 전기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환경, 전기, 기계정비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행복한 대화와 이끌기, 14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19일 나를 이해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센터 임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성남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위랩 주식회사라는 기업입니다. 위랩 주식회사는 국내 유일의 생태하청 원천 기술인 환경부 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환경보건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생태환경보건 분야 연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건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에 적극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환경 분야 전공자로서 수질환경기사,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신 분, 특히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증명서까지 포함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생태환경보건 분야 연구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채용 마감일 맞춰서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OP전력기술 주식회사입니다. OP전력기술 주식회사는 전력 설비 계통의 안정화 및 전연열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진단,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펌웨어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회로 설계, 하드웨어 제작 및 시험, 장비 신뢰성 시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HMI 화면 구성, 테크 매핑, 현장 시뮬레이션, 시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2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고요. 전기 또는 전자 분야 전공자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모집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인데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셋이 한번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 방송상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날씨를 또 진행하셨고. 신세미 캐스터 어디를 갔던가요? 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는데. 네, 겨울하면 강원도 대관령이니까요. 거기 또 눈꽃 축제 다녀왔습니다. 춥지 않았어요? 감기가 걸려왔어요. 아, 정말요? 네. 많이 추웠나요? 제가 좀 강원도를 얕잡아 본 것 같아요. 서울이 좀 덜 추워서 뭐 얼마나 춥겠어 갔는데 확실히 공기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축제 어땠나요? 그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에서는 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본의 아니게 홍보를 했네요. 거기에다가는 뭐 겨울하면 대관령이지 하고 되게 기쁘게 올려주셨던데. 그럼요. 갔는데 너무 기뻤죠. 겨울을 제대로 만끽했고 또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이 서울 지역에.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눈 구경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인공 눈이지만. 진짜 전국 각지를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제주도만 가면 다 갈 거예요. 올해도 꼭 제주도를 제주도까지 가시기를. 섭렵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서 지난해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난 53조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411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3,284명으로 지난해보다 2,873명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채용 규모를 늘린 곳은 346개 기관 중에 167개 기관이었지만 134개 기관은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 인원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용 인원을 100명 넘게 감축한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취준생 여러분들이 채용을 늘린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지금 이 소식 듣고 나서 불만이 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취준생들의 반응을 앞서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코레일인데요. 코레일의 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채용 규모는 1,855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1,600명을 신규 채용을 예정을 했지만 하반기에 400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무려 2,000명 넘게 뽑았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공채에서는 1,275명 신규 채용을 하는데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 영업 직무 채용 인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반기 공채에서 사무 영업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이 80명으로 보훈 추천 분야를 제외를 하면 대졸 일반 공채는 20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공채에서 사무 영업 일반 공채를 150명 채용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인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레일을 지원한 한 취준생은 사무직 채용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원 직렬을 변경을 해서 사무직 대신 수송 쪽에 선택을 했다며 아예 뽑지도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20명이라도 뽑으니 기뻐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코레일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정리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을 특별 채용하거나 사무 영업직으로 순차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유들 때문인가요? 네, 유진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무 영업 일반 공채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 지난해 사무 영업 공채 인원에서 수송 분야도 포함이 돼서 많아 보이는 것이지 이번 승무원 특별 채용으로 인해서 사무 영업의 일반 공채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무 영업 일반 공채는 수송과 IT를 합한 인원이 80명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만큼 의문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유독 채용 규모가 컸다. 올 상반기에는 운전과 차량 등 기술직이 필요해서 해당 규모의 인원의 규모가 더 많다. 시기마다 필요한 직무는 달라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사실 코레일 하면 가장 큰 채용 규모를 보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사무 영업직의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더 실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공공기관 채용 계획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채용 규모가 줄어든 기업은 어딘가요? 네, 가장 줄어든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약 1,1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450명 수준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출퇴근 재해보상 관련해서 정규직 590명을 증원을 했는데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850명 정도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18년에는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일자리 증원이 많은 편이었다. 올해는 일부의 증원과 결혼 규모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도 채용 규모를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시죠. 네, 21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약 3,700명 정도인데요. 지난해 3,994명보다 소폭 줄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채용 인원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552명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97명만 채용을 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채용 인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합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전환 작업을 하는 중이다라면서 올해 발표한 인원은 전환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 정규직 채용 인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공공의료기관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전년 대비 채용 규모가 100명 이상 줄어든 기업으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채용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804명 채용을 한 데 비해서 올해는 326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임상실습동 개원을 고려해서 지난해 채용 예정 인원을 많이 잡았다. 해당 수치를 더해서 채용 인원을 계획하다 보니 수치가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임상실습동 인력을 제외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임상실습동은 2019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2020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경상대학교 병원도 전년 대비 절반가량 채용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호사 인력을 제외된 일반직 채용 인원만 집계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경상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못해서 제외를 했다. 지난해 간호사만 300명 정도 채용을 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아직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 있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은 지난해 66명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올해 채용 인원은 0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용 인원 확정을 짓지 못해서 미정으로 보고해 0명으로 표기를 했다. 하반기 대졸 신입행원 공채는 진행을 하지만 규모나 시기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서울요양원도 지난해 81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0명으로 채용 계획을 또 전달을 했는데요.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으로 신입을 선발하기 때문에 연초에 채용 인원을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서울요양원 관계자가 요양원의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또 결혼이 생기는 경우 충원하는 식의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며 지난해 81명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을 집계한 것이다. 작년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돼서 올해까지는 추가 전환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취업 시장이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어서 두 번째 뉴스를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25세에서 34세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비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난을 겪고 또 자금난, 거기에 이금융권 대출 및 대출 돌려막기, 이러다가 또 채무 불이행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신용 불량자로 전락을 하거나
급기야는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학자금 대출이 끝인 줄 알았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니 이 취업을 준비하려고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알바만 전전하다가는 취업마저 멀어질 것 같아서 다시 대출을 받아 취업 준비를 매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증에 시험 준비까지 해서 주머니 사정이 정말 열악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대출을 받을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취업 준비도 벅찬 상황에서 돈에 대한 걱정까지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를 또 보면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21일에서 24일 전국 만 25세에서 34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고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4%가 돈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준생들이 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크게 차지하는데 돈 한 글자 써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자, 취준생들의 생활비 수준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네, 취준생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순수 생활비는 36만 4,691원, 취업 준비 비용은 21만 646원으로 한 달에 평균 57만 5,337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1.2%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고 수준의 극심한 경제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을 토로했는데요.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대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2014년 말에 6,193억 원과 비교를 하면 77.7%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연체 금액 증가폭은 더 큽니다. 학자금을 제외를 하고 대출금 연체액이 2014년 말에 21억에서 2018년 7월 말에는 55억으로 161%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액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큰 것 같아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들이지 못할 곳에 발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걱정이 또 실화화되니 더 걱정만 커지기만 하는데요. 저소득, 저신용자로 경제난에 시달리다 못한 청년들 중 일부가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 대출에까지 발을 들이게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요.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봤고요. 잡정보센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